6년이요. 입학 교시일 동안 저는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거든요. 청첩장 시안까지 나왔어요. 웨딩홀 계약금도 넣었고요. 드레스 피팅 날짜도 잡혀 있었어요. 청첩장에 넣을 사진도 골라뒀어요. 신혼 여행 어디 갈지도 정해놨고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결혼은요. 근데 결혼식 4주 9일 전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멈추자. 그 한마디에 6년이 무너졌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요. 이 채널은 파혼, 연애, 결혼 실화만 다룹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할게요. 자,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희는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동아리 MT에서 처음 얼굴 봤고 3차까지 같이 남아있다가 번호 교환했어요. 썸 타는데 1달, 사귀자는 말 듣는데 2달 걸렸어요. 그때 저는 21였고 세상 모르는 애였어요. 남자가 뭔지도 몰랐고 연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가르쳐 줬어요. 손 잡는 법, 싸우고 화해하는 법, 서로 맞춰가는 법. 그 사람 없으면 불안했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안전했어요. 6년 동안 저는 그 사람 안에서 자랐어요. 제 40대 전부가 그 사람이었어요. 연애라기보다 그냥 삶이었어요. 호흡하듯 자연스러웠어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서로 다른 회사 다니면서도 버텼어요. 야근하고 지친 날엔 편의점 앞에서 만나서 삼각김밥 하나 나눠 먹고 헤어졌어요. 피곤하면 카톡 짧아져도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우린 헤어질 이유가 없는 커플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쟤네는 무조건 결혼하겠다. 다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우리 언제 결혼해? 이러제가 먼저 물었어요. 연애 5년 차 되던 해였어요. 친구들 하나둘 결혼하니까 저도 슬슬 조급해졌거든요. 그 사람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년엔 해야지. 우리 그 말 믿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렸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요. 그 1년이 길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리고 정말 프로포즈가 왔어요. 레스토랑 예약해서 무릎 꿇고 반지 내밀고 장미꽃도 있었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프로포즈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기다린 보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 결혼해 했을 때 엄마가 울으셨어요. 아빠도 전화기 뺏어서 잘 됐다 하셨고요. 양가 상견례도 잘 끝났어요. 어색했지만 분위기 좋았고 서로 인사도 잘하셨어요. 예식장도 괜찮은 대로 잡았고 스드메 계약도 끝냈어요. 혼수 리스트도 적기 시작했고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 진짜로요.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엔 뭘 물어보면 바로 답했는데 이젠 네가 알아서 해. 이 말만 했어요. 예식장 같이 가자고 하면 회사 일 있어 그러고 빠지고. 혼수 얘기 꺼내면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려니 했어요. 결혼 준비가 원래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결혼식 2달 전쯤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식 좀 줄일까?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하객수 줄이자는 건가? 그래서 물었죠. 뭘 줄여? 예식장, 규모? 이 그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괜히 불안해져서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다 계약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뭔가 느끼기 시작한 게 배그 사람이요. 점점 저를 피하더라고요.
카톡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고 전화는 거의 안 받았어요. 받아도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그러고 먼저 끊었어요. 예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바빠도 먼저 연락했고, 목소리라도 듣고 자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젠 피곤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결혼 준비가 스트레스인 거 알아요. 남자들은 더 힘들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수 문제도 제가 양보했어요. 예식장 결정도 제가 했어요. 스드메 업체 비교하는 것도 혼자 했고요. 그 사람은 점점 빠졌어요. 결혼 준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저는 점점 지쳤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저는 한참 쳐다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그 사람은 저를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요즘 왜 이래? 기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뭐가? 이너 나 피하잖아. 요즘 이상해. 그랬더니 그 사람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요즘 머릿속이 복잡해. 복잡하다. 뭐가 복잡한 건지는 안 말해줬어요.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대답이. 그날 집에 가면서 울었어요. 처음으로요. 결혼 준비하면서 우는 건 감동의 눈물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불안해서 울었어요. 혼자서요.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친구한테도 못했고요. 심하라면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덮어뒀어요. 다 괜찮을 거라고,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고 저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때 저는요, 그렇게 또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결혼식, 스질 9일 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이 만나자고 했어요. 평소랑 다르게 먼저 연락해서요.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드디어 대화하겠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오늘 좋은 얘기가 아니구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5월이었는데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2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뭐가 미안한데? 이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크 사람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멈추자. 그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야? 뭘 멈춰? 키어 결혼. 우리 결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로요. 청첩장이 떠올랐어요. 예식장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드레스 피팅 예약이 떠올랐어요. 양가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장난하는 거지? 기로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거의 울음 섞인 웃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심이야. 진심이래요. 결혼식 스시고일 남겨두고 하는 말이 진심이래요. 저더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숨비? 왜 이제 와서? 왜 지금? 이러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노력했어. 근데 안 되겠어.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뭐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희애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냥 말을 해. 6년인데 최소한 이유는 알아야 하잖아. 그 사람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확신이 없어. 너랑 평생 사는 거에 대한 확신. 확신이 없대요.
6년 만나고 프로포즈하고 예식장 잡아놓고 이제 와서 확신이 없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냥 갔어요. 저를 벤치에 남겨두고요. 저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무슨 일 있어? 물었는데 아니 그러고 방에 들어갔어요. 문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6년이 끝났어요. 청첩장 보내기도 전에요. 저는 신부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 됐어요. 다음 날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예식장 취소 전화했어요. 직원분이 사유가 뭐예요? 물었을 때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개인 사정이요 했어요. 목소리 떨리는 거 들켰을 거예요. 스드메 업체도 연락했어요. 위약금 얘기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게 실감나서요. 제일 힘들었던 건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였어요. 엄마 앞에 앉아서 결혼 못해 했을 때 엄마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놀람, 걱정, 분노, 슬픔 다 섞여 있었어요. 왜? 그 자식이 뭐래? 이전은 대답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아빠는 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혼자 술 드셨대요.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축하해줬던 애들한테 파혼했어 하는 거요. 다들 놀라고 위로하고 욕하고 저는 그냥 멍하니 들었어요. 한동안 집 밖에 안 나갔어요. 회사도 휴가 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 사람 인스타 들어가 봤어요. 며칠 뒤에 올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웃고 있는 사진 잘 지내더라고요. 저거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서야 조금씩 일어났어요. 억지로요. 시지금도 완전히 괜찮진 않아요. 솔직히요. 근데 이건 알겠어요. 그 사람이 결혼 전에 말해줘서 다행이라는 거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저는 더 망가졌을 거예요. 파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시작을 막은 거였어요. 6년이 아깝냐고요? 당연히 아깝죠. 근데 평생을 잘못된 사람이랑 사는 것보단 나아요. 저더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천천히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